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몇 가지 좀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이 어떤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강은 25일 오늘까지만 접수가 가능하고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서울 아파트값 작년 말 대비 하락, 월 하락폭도 13년 만에 최대. 보시면 내용이 다 읽어도 어쨌건 같은 내용이에요. KB를 썼고 시세가 내려가고 있고 시장이 안 좋고 이런 건데요. 일단 간략히 좀 정리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은 실제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넘버링은 통계의 표본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래량이 너무 적고, 그리고 대외 경제가 안 좋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 채권 문제도 나왔고, 영국 날리고, 일본 날리고, 또 러시아 가만 안 있고, 또 중국도 날리죠, 요번에. 또 시진핑 이 산연임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러운데, 어쨌건 그 안에서 결론은 하나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결론은 하나. 시장이 안 좋다. 매매가 안 되고, 전세 거래도 안 된다. 월세 시장 혼자 버티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매일. 제 일과 중에 하나를 공유를 드릴게요. 경매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경매 결과가 있거든요. 경매 정보진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요. 보시면 오늘 날짜예요, 오늘. 오늘 날짜. 서부 3개 보면은 아파트 눌러보면은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봐요. 다 보셔야 되고 또 특수물건 같은 거 있으면 공부할 게 되게 많아서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요 경매 정보지가 요 회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지도나 다름이 없거든요. 어느 물건을 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권리 관계를 내가 풀어 제칠 자신 있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죄송하게도 정말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부분인데 경매 강의는 아직 제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요거 벌려놓은 게 많아서 요새 바쁘지 않겠습니까? 저 솔직히 제가 바쁜데 좋은 일로 바쁜 부분도 있는데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이 계세요. 야, 넌 시장이 내려가도 이렇게 컨텐츠 찍으니까 편하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이세요. 정말 너무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저는 오버슈팅을 했거든요. 시장에 대한 좀 자신감이 많이 늘었던 때라서. 근데 왜 이러냐면은 전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경험이 지금이 데미지나 안 좋은 부분이 훨씬 더 커요. 일반인 분들은 아마 감당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주제는 없는 얘기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절대 금액은 훨씬 작았지만 예전에 이제 08년도 때는 전재산이었어요. 전재산 플러스 레버리지. 이제 미래까지 땡겨다 쓴 거고 지금은 절대 금액은 크지만 그렇진 않고 또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게 이겨내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차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지 보시면 요새 제가 안색이 썩 좋지는 않아요. 정말 좀 안 좋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방송 찍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 보면은 난 망하니까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시장이 5년 동안 올라가면서 그분들이 고이든 타이든 느꼈을 어떤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이제 원하는 시장이 온 거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고 그분들은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낙찰된 게 없죠. 이게 많은 분들이 데이터로 낙찰가율이 얼마나 됐다, 아파트를 얼마나 사갔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다, 몇 프로의 낙찰이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단순화 시키자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단순화 시켜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가져가냐. 이게 중요해요. 미래는 못 맞추잖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내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가서 일반 매매로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아무도 안 사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건별로 다르거든요. 21년도 사건도 있고 22년도 사건도 있잖아요. 타 경애니까 법원이랑 개인이 만나서 이제 법원에서 여러분 그 경매법정이 있잖아요. 재판이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어쨌건 간에 대략 평균적으로
6개월 전에 감정평가, 6개월 전에 감정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너 살래라고 물었을 때 지금 6개월 전 대비 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건별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감정가가 일치하지도 않아요. 다 다른데 아파트는 그나마 평타를 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3, 4월 달에 1차 쇼크, 그리고 7, 8월 달에 2차 쇼크. 6개월 전이면은 4월 달이거든요. 1차 쇼크 인근이에요. 1차 쇼크 인근. 그런데 7, 8월 달에 2차 쇼크가 셌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에 집을 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 이럴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쭉 킨 김에 다 보여드릴게요. 없죠? 뭐 변경이 떴거나 유찰이 됐거나 6개월 전의 가격으로는 21년도 사건은 6개월 전이 아니에요. 이게 평균 말씀드리는 거고 이 경매는 법원의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정확히 6개월 전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눌러보시면 나오긴 해요. 보시면은 이 감정평가 보이시죠? 2022년 4월 8일 날 사람이 나가거나 데이터를 보고 감정평가를 했다는 건데 이건 건별로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된 건 없어요. 자, 그럼 다른 경매 한번 볼까요? 남부법원, 남부 아파트 없죠? 없잖아요. 일단 없잖아요. 제가 지금 다 달아드릴 시간 없으니까. 6개월 전 가격으로 경매를 통해서도 6개월 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면 그거보다 싸게 가져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안 받아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은 분명히 6개월 전부터 지금 사이에 쇼크를 먹었다는 겁니다. 낙찰되는 물건도 있을 텐데요. 일단 북부법원 없어요. 또 없습니다. 원래 이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진 않습니다. 원래는 받아가긴 가는데요. 요거 하나 봤죠? 가격이 6천만 원대예요. 지금 뭐예요? 굉장히 저렴한 매물은 낙찰이 되긴 되는구나. 아마 투자할 용도가 좀 있었겠죠.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늘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고양시 아파트 요거 낙찰됐네요. 요거 89%, 요거 83% 낙찰됐네요. 대형 평수고 아마 실거주 용도가 아닐까. 7명이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보면은 6%인데 절대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요런 것들이 좀 낙찰이 되는데 나머지는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사건이니까 6개월 전 감평가 상관없고요. 21년도 사건이니까 6개월 전 감평가가 아니겠죠. 이런 건 언제냐면 대충 눌러볼까요? 21년도 12월 달에 감평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전이 아닙니다.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6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평가하려면 경매 시장을 봐도 상당히 얻을 게 많다. 인천시장은 어떨까요? 자, 21년도 사건 외에는 전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진짜 안 좋다니까요. 안 좋다,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힘들어요. 20년도 사건, 제가 아파트를 넘어가보면 낙찰된 거는 21년도 사건, 21년도 사건,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다 유찰. 감이 오시나요? 아무도 안 받아가요. 집을 아무도 안 삽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좀 와닿는 부분들이거든요. 안 가져가죠? 수온도 한동안 폭등을 했던 기간인데 지금은 거꾸로 굉장히 좀 어려운 기간이에요. 폭락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시장에 대한 이제 스탠스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침착하게 기다리지만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돼요.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과 금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되거든요. 안산. 요거 하나 가져갔네요. 요거 하나. 그것도 74%에 2명 들어가서 22년도 제품인데 정왕동은 그나마 수도권에 들어오시는 곳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낙찰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찰, 변경, 취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안양 볼까요? 또 평촌이 있는 곳이죠. 없습니다. 22년도 이거 보면은 69%에 2명 들어와서 하나 가져갔죠. 상당히 싸게 가져갔겠죠. 그리고 실제로 낙찰을 잘 받은 것도 있는데 더 뒤져보면은 현장에 나가면 정말 멘탈이 나가서 던지는 초초초 금매를 잡으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볼까요? 넘버링을 볼 거 없이 시장은 좋지 않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상한 점들은 많다니까요. 제 방송의 디테일을 듣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상승 거래 비율, 아니면 신고가 대비 비율, 아니면 절대 거래량, 그리고 보시면은 월세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매매와 전세 물량의 변동을 보면은 이상한 점은 많은데 여러분 이제 방송을 켜고 일단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많이 힘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너 투자 알고 보니까 별로 못하네. 인정합니다.
저는 언행일치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뭐 대스타도 아니고 연예인 스타일도 아니고 전혀 그런 사람 아니고 여러분이랑 같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쳐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지 저는 여전히 그냥 얼음공장 함태시 그대로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장 미래를 맞출 수 있느냐? 못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못 맞춘다고. 그럼 당연히 저도 물리죠. 그래서 조심조심 하자고 했잖아요. 확률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말 바꾼 적도 없고 그대로 행동해 왔어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언행일치해서 행동한 거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처럼 영상만 찍어내지 않아요. 자기 수강생 스토리 갖다 얘기하지 않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실전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누구보다 팩트로 전달드릴 자신이 있는데요. 시장 안 좋다니까요.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앞으로도 안 좋느냐? 그거 못 맞춘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집을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한테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분들 망하기를 기원하시는 그분 마음은 좀 되게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안 좋아요. 거래도 안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공포성이 살아났습니다. 언론의 승리? 여러 가지가 맞물렸겠지만 지난 정권 정책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기간만큼은. 현재 정권 아니에요. 제발 숟가락 올리지 마세요. 좀 티 많이 나요. 이거 전 정권이 한 거죠. 제가 뭐 전 정권 응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대외 경제 여건이 플러스 알파 되면서 케미가 일어난 거죠. 이걸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50대 50이에요. 저한테 악플 많이 다시잖아요. 야, 니처럼 할 거면 무조건 상승에 베팅하면 되네? 맞아요. 서울 아파트는 36년 동안 KB 시세를 봤을 때 상승 하락 구간을 재면은 사람마다 계산법이 다르겠지만 80% 이상이 상승 구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얘기했을 때 상승할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뭘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량 자산을 잘 파킹할 수 있는지, 경매, 공매, 부동산 상가, 토지, 아니면 건물, 시행 싹 다 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해본 사람 외엔 별로 없다니까요. 이론 가지고 판에 박힌 듯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분들 많아요, 시장에. 저 이거 대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거든요. 몇 분은 제가 검증까지 해서 가짜인 걸 아는데도 지금 설치고 다니더만요. 안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고 옛날에 뭐 큰 소리 치더니 그냥 티 납니다. 저처럼 뚝심 있게 이 자리에서 버티면서 시장에 대해서 할 말하고 내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으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잘 버티세요. 전 08년도에 들어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는데요. 여러분 이걸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시장은 그때 시장이랑 많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죠. 시장이란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물론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꽃가닥이다. 그러면 저는 사실 여러분보다 더욱더 던질 사람이에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니까요. 제가 왜 던지느냐?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전 던지고 건축하면 돼요. 맞죠? 던지고 저는 이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를 다 팔아버리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팔고 버티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봐주시고 지금 자산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 초이스가 뭐세요? 월급 모으는 거? 아니면 여러분 판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어떡할래요? 전 판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수익률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산정하겠지만 여러분을 던져버리면 나중에 그 기회비용을 시장에 대해서만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응원하고 미안하고 마음 안 좋아요. 저 만나보신 분들 제가 그 미안한 마음 전달하고 싶어서 오프라인 했잖아요. 오프라인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저 5번 했어요, 여러분. 5번. 그리고 와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일부러 5번 한 거 아니에요. 저 딱 한 번 하려고 그랬어요. 2번이네요. 한 번은 지방에서, 한 번은 서울에서. 5번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냅시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시장 망하면 저는 같이 망해야죠.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전 월급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월급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을 받아들여야 다음 시장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그릇이 돼야 시장이 내리든 오르든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2년 전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경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사요. 원래 이런다니까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상승장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하락장이 왔을 때 사요. 그래서 고수들 중에 이런 장에 물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냐면 1차 쇼크 때 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다는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이 봤었고 많이 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같이 힘냅시다.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